왜 유대인은 새우, 게, 오징어를 절대 안 먹을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인한테 해산물을 빼라.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장게장, 꽃게찜, 양념새우, 킹크랩, 오징어 볶음, 전복죽, 조개탕, 낙지볶음.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무려 58kg이 넘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1위예요. 일본보다도 많이 먹습니다. 해산물 없는 한국 식탁? 상상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바다 바로 옆에 사면서 새우도 안 먹고, 게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굴도 안 먹는 민족이 있습니다. 무려 4,000년 넘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에이, 그거 알레르기 때문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건강상 이유?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신과의 계약 때문입니다. 4,000년 전에 맺은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능해요? 진짜 충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유대인이 왜 세계에서 가장 질긴 민족인지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자, 가보시죠. 먼저 한 가지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앞에 탱탱한 새우, 커다란 랍스터, 싱싱한 굴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집 넘어가죠? 그런데 옆에 앉은 유대인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아무리 권해도 손도 안 댑니다. 고맙지만 나는 못 먹어. 딱 이 한마디. 왜?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나라죠. 이 나라의 지중해 해안선이 무려 880km가 넘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이에요. 해산물이 넘쳐나는 나라란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수산 양식 산업은 꽤 발달해 있습니다. 새우도 양식하고 게도 잡히고 오징어도 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절대 안 먹습니다. 양식은 하지만 대부분 수출용이거나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팝니다. 한국인이 이걸 알면 와, 진심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바다 옆에 살면서 해산물을 안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기절할 사실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교의 핵심 율법 중 하나인 카슈루트, 즉 코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카슈루트, 히브리어로 적합한, 합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정해놓은 식이 규정인데요. 이게 그냥 건강 가이드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인 토라에 적혀있는 신의 명령이에요. 토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첫 5권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의 이 음식 규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4,000년 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구글도 없고 병원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시대입니다. 뭘 먹어야 탈이 안 나는지, 뭘 먹으면 죽는지 아무런 과학 지식이 없던 시대에 토라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속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이 한 문장,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식탁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춘 생선만 코셔, 즉 먹을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대구, 참치, 청어, 도미, 이런 비늘 달린 생선들은 됩니다. 그런데 새우, 비늘 없죠? 금지, 비늘 없죠? 금지, 랍스터, 아무리 비싸도 금지, 오징어, 문어, 조개, 구, 전부 다 금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사 먹는데 광어, 우럭, 도미는 먹어도 되지만 새우, 소라, 전복, 게, 낙지는 전부 다 입에 못 대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못 살 겁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4,000년 넘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해변가 레스토랑에 가면 관광객들은 랍스터를 먹고 있지만 유대인은 거기서 비늘 있는 생선만 골라 먹습니다. 이게 그냥 음식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고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해산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지 동물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토라에 따르면 육지동물 중에서 먹어도 되는 건 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발굽이 갈라져 있을 것. 둘째, 되새김질을 할 것. 발굽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합니다. 오케이. 양. 같은 이유로 오케이. 염소? 오케이. 사슴? 오케이. 그러면 돼지는?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금지, 돼지고기 금지. 이건 유대교뿐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는 삼겹살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소고기, 양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는 아예 안 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없는 회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한테는 이게 수천 년간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잡아서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유대교에는 세이타라는 도축 의식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도축 전문가 쇼헤트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칼로 동물의 목을 한 번에 베어야 합니다. 경동맥, 경정맥, 기관, 식도를 한 번에 조단해서 동물이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반드시 완전히 빼야 합니다. 피를 먹는 것도 금지거든요. 여기서 한국인이 정말 놀랄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토라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확장 해석해서 소고기와 치즈를 같은 식사에 못 먹게 합니다. 치즈버거, 유대인한테는 완전 금기 음식이에요. 스테이크에 버터 소스, 그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고기와 유제품을 조리하는 그릇도 따로 씁니다. 냄비로 따로, 접시로 따로, 심지어 싱크대로 따로 두는 가정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돼지국밥에 치즈 넣어 먹고 불고기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인데 유대인은 이런 조합 자체를 수천 년간 금지해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건강 때문에 만든 규정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천년 전에는 냉장 기술이 없으니까 쉽게 상하는 해산물을 피하라고 만든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새우, 게, 조개 같은 갑각류와 폐류는 상온에서 금방 상합니다. 제대로 보관 안 하면 식중독은 기본이고 심하면 목숨이 위험해요. 비늘 없는 해산물이 비늘 있는 생선보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신이 건강을 지켜주려고 만든 규정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건강법이 아니라 신앙법입니다. 만약 건강 때문이었으면 독버섯도 금지했어야 하고 보고도 금지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토라에는 독버섯 얘기가 없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만 콕 집어서 금지한 거예요. 유대교의 관점은 이겁니다. 신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증거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이 박해받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바빌론 포로, 로마 제국의 탄압, 중세 유럽의 추방, 그리고 20세기 홀로코스트까지 무려 4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8,000년 넘게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어리석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8,000년이 넘도록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슈루트, 코셔 유법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유대인은 새우를 안 먹고 돼지를 안 먹고 고기와 우유를 같이 안 먹었어요. 이 식습관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인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한식이 그리울 때 김치 한 조각 먹으면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김치와 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유대인에게 코셔 유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밥상 위의 정체성,
식탁 위에 신앙 고백, 매끼니가 나는 유대인이다를 선언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약 7천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38에서 5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코셔를 지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은 거의 100% 코셔를 지키고요.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38%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 코셔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슈퍼마켓에 가면 대부분의 식품에 코셔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우자가 있거나 가자가 있는 마크인데요. 이 마크가 없으면 정통파 유대인은 아예 안 삽니다. 사탕부터 음료수, 과자까지 전부 코셔 인증을 받아야 팔립니다. 텔아비브 같은 대도시에서는 코셔를 안 지키는 레스토랑도 있고 새우나 돼지고기를 파는 식당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주로 관광객이나 세속적인 이스라엘인을 위한 거지. 정통 유대인 동네인 예루살렘 구시가지나 하레디 지역에 가면 새우나 돼지고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 즉 이스라엘 방위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코셔 식단을 제공합니다. 군인들 급식이 전부 코셔라는 얘기예요. 한국군에서 삼겹살 안 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새우, 게, 오징어를 양식하거나 수입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이스라엘의 수산물 수입액이 무려 3억 4천만 달러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갑각류와 연체동물은 대부분 코셔를 지키지 않는 소비자나 수출용으로 갑니다. 경제적으로는 해산물을 취급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중 구조입니다. 경제는 현대적이지만 식탁은 4천년 전 율법을 따르는 나라.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새우, 깨, 오징어를 절대 안 먹는 핵심 이유 3가지. 첫째, 신의 명령. 토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은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건 조언이 아니라 법입니다. 어기면 신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둘째, 정체성 보존. 8,000년 넘는 유랑 생활 동안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음식 규정이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유지한 겁니다. 셋째, 공동체의 결속. 코셔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식사하게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키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거죠. 전 세계 약 3천만 유대인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4천년 전의 약속을 2024년 지금까지 지키는 민족, 바다 앞에 살면서 해산물을 거부하는 사람들, 나라를 잃고 8천년을 떠돌면서도 밥상 하나로 정체성을 지킨 민족. 이건 단순히 뭘 안 먹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이 곧 신앙이고 식탁이 곧 역사이고 한 끼 식사가 민족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한국인은 김치로 정체성을 지켰고 유대인은 코셔로 민족을 지켰습니다. 음식의 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유대인의 음식 규정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4천년의 역사와 신앙과 생존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 조금이라도 새롭게 느껴지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기한 음식 문화나 다른 나라의 충격적인 식습관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